안녕하세요, 애니아빠입니다. 오늘은 소파이 그 다음 주에 어닝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예상하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김석희 구독자님께서 그래서 소파이는 10위권 은행이 언제 되냐고 남기셔서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남긴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영상 제가 편집하고 다시 만들면서 그 부분을 빼먹은 거를 깜빡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그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대략적으로 현재까지의 자산 성장률을 이제 예상을 10%로 제가 했었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을 한 몇 년까지는 뭐 10%, 7%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그 3, 4년 뒤부터는 3% 평균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한 이 정도는 나올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면 10년이 지나도 그럼 34년이죠. 2034년에도 10년이 지나도 2천억 달러 정도거든요.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요게 한 20위권 전후 될 거예요. 지금 요게 이제 빌리언이니까 5천억 정도가 넘어야 되거든요.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2천억 정도면은 한 10몇 위에서 20위 사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3%그 보수적으로,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은행 되기 전에는 한 뭐 3%, 5%, 10%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은행이 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점프를 했었잖아요. 그때 이제 조금 덜 성장했을 때가 3% 정도거든요. 그래서 보수적으로 3% 정도 성장은 계속해 나가되 조금 적어지면 요 정도라고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10년이 넘어서도 그 10위권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기 전에 지레 짐작으로 머릿속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대략 한 6년, 빠르면 6년, 길면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을 잡고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그 6년 안에를 계산을 하면 요번 분기부터가 이제 지난 분기까지가 이제 13.8%였으니까 대략적으로 13% 정도를 유지를 평균 뭐 이거보다 뭐 10% 아래일 때도 있고 2, 30%일 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매년 지금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년 인수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을 인수를 하는 것에서 있어서 지금 당분간은 자산 쪽보다는 그 기술 쪽일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서 언젠가는 뭐 1, 2년 뒤가 될지 뭐 혹은 예상을 그 뒤집고 내년에 바로 자산과 관련된 부분을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프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13%가 불가능하진 않을 거거든요. 아주 운이 좋아서 크게 아주 작은 돈으로 뭐 암호화폐든 그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13%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대략 29년도쯤에는 5천억 달러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그때는 대략 다른 은행들이 가만히 있다면 10위권 은행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6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10위권 은행이 된다고 해서 이 지금 현재 시총은 지금 소파이가 지금 7빌리언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10백원은 될 것 같죠. 근데 그 위에 단계를 보면은 9위, 8위, 7위 은행들도 지금 59빌리언밖에 안 돼요. 시가총액이.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3위권 은행은 90빌리언밖에 안 되거든요. 오히려 10위권인 TD뱅크보다도 지금 자산의 규모는 거의 4배 정도인데 주가는 그에 못 미쳐요.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뭐 10위권 은행이 됐다 치고 그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그 대출이 매출에서 70% 이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뭐 80%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. 근데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그 체계가 바뀌어서 50% 전후나 그 이하의 대출 그 매출이 있고 나머지 다른 이제 테크 분야나 그런 부분들이 그 4, 50%를 차지를 한다면 이거보다 더 당연히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10백원이라 뭐 20백원도 될 수가 있겠죠. 지금 저는 그 대략적으로 10년 안에 10백원을 그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
그 10월 4일 날 또 제가 매수를 했었잖아요. 근데 지금 그 7달러 적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주가를 또 하방을 찍고 있죠. 그래서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, 당연히 6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죠.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는 당연히 더 매수를 할 건데, 이번에는 어닝 플레이를 콜 옵션으로 지금 키움에서 하긴 했는데,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결과를 보고 나중에 이제 좀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적정가 이하로 온다면 당연히 더 추매를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지금 요번 어닝 예상은 제가 지난 분기 예상을 저 어닝콜 이전에 한번 영상을 남겼었잖아요. 그때 남겼던 금액이 총 금액은 맞았는데 개인 대출하고 학자금 포함해서 40억 달러 정도. 근데 그때 개인 대출은 엄청 늘고 26% 늘었는데 학자금 대출은 24%나 줄었죠. 요거는 좀 예상이 외여서 요거는 틀렸었는데 요번에는 지금 여기 지난 그 몇 달 전에 남겼던 영상이기 때문에 요 부분하고는 좀 틀리겠죠. 대략 총 그 대출 금액은 40억 달러를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닝도 빚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. 근데 개인 대출이 여기서 더 많이 늘어나면 이게 지금 고금리에서 여러 언론사나 뭐 기관들에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좀 더 늘 것으로 예상도 되고 이게 좀 많이 좀 늘었으면 좋겠거든요. 그러면은 이 부분은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학자금이 개인 대출보단 좋지는 않지만 여러 이제 그 기관들이 지금 향후 리세션을 예상하는 기관들도 있잖아요. 그렇다면 공격 대상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당분간 그 주가에는. 하지만 수익에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큰 상관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개인 대출은 요 정도 30억 달러 이상, 근데 학자금은 10억 달러 가까이 좀 해서 둘이 합쳐서 40억 달러 이상 정도는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저는 믿고 있지만 예금 부분이 지금 다른 그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금리를 높이거든요.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5.2%, 5.3% 이렇게 주는 은행들도 있어요. 근데 소파이는 지금 현재 10월 24일 현재 4.6%의 그 최고 이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은행이 되고 난 다음에 뭐 130%, 80%, 40%, 30%, 20%대 이렇게 예금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요번 분기도 20%대는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. 금액은 요 정도 선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 분기도 대략적으로 요 정도는 20억 달러 중반 이상은 그 예금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어쨌든 노토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4분기에 순이익 전환을 한다고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관에서는 뭐 순이익이 지금 양전을 할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저는 노토가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끌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투자를 더 하면 했지. 그래서 노토가 지금 이 금리 자체도 그 아주 힘들게 5% 이렇게 막 올리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보여지는 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쨌든 지금 다음 주에 있는 그 어닝 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